안녕하세요.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약 한 달 정도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한 달 사이에 저는 매우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스페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에 그래도 오늘 이렇게 다시 영상을 준비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달 정도 공백기를 가진 만큼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060 세대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추락하는 중산층이란 5060 세대에 대한 지난 4월 4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기사는 추락하는 중산층이라는 제목으로 5060 세대에 해당하는 24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의 구성이나 내용이 영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단지 24명과의 인터뷰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마치 전체 5060 세대가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인 것처럼 내지는 잠재적인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심층 인터뷰라는 것은 특수한 사례를 얘기하거나 이슈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 기사의 제목이 내포하고 있는 5060 세대의 전체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내용과는 사실 이 심층 인터뷰 결과와 사뭇 다를 수가 있습니다. 24명과의 인터뷰를 통한 조사, 그리고 그 기사는 특수하거나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는 데는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5060 세대의 전체적인 대표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의 제목을 정할 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체적인 기사 내용이 일관성이 결여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사의 제목과 시작은 사회의 변화, 부적응, 그리고 그에 따른 관계 단절에 대한 내용을 두어놓고 기사의 마지막에서는 의례적으로 등장하는 교수의 코멘트를 소개하면서 우울증과 치매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을 두루뭉실하게 서술하여 놓았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관성이 전혀 없는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기사가 던져주는 5060 세대의 사회적인 문제, 즉 조기 은퇴, 경제적 붕괴, 가족 해체, 관계 단절, 그리고 뒤이어 발생하는 우울증 및 자살 등 그러한 일련의 사회적 붕괴를 온몸으로 떠안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중년층, 소외된 중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학문적 접근, 그리고 국가적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지난 4월 5일 연합뉴스입니다. 국민연금의 추후 납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과거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둔 40대에서 60대 사이의 무소득, 경력 단절 배우자들의 추가 납부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점차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으로 인식되면서 그 신청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추납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추납보험료를 일시에 낼 수도 있고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최대 60회에 나누어서 납부를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노후 준비의 효과성이 매우 높은 국민연금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개인연금 구입을 통해서 다층적인 준비를 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을 튼튼하고 내실 있게 준비하셔서 보다 풍족한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사는 지난 4월 15일 동아일보입니다. 5, 60대 퇴직자들의 재취업 시에 적어도 2번 이상 이직을 하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하고, 또 퇴직 후에 재취업을 할 때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분들이 매우 많다는 내용입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5, 60대 퇴직자의 재취업과 일자리 동향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는 퇴직 후에도 유목민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소득 활동을 하는 5060 일자리 노마드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은퇴자들이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 건강의 악화, 혹은 퇴사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퇴직을 해야 할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재취업을 반복할수록 그들이 받는 소득은 점점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훌륭한 연구 조사를 통한 결과물들을 갖고 왜 퇴직 후에 이직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의 분석이 부족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타인이 분석한 자료를 갖고 기사를 작성한다 할지라도 해당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날카로운 분석이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이러저러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존재한다. 그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은 이러이러할 수도 있겠다 라는 정도의 간단한 분석이라도 말미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양질의 기사 작성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장수의 법칙입니다. 지난 3월 23일 Job and News라는 네이버 뉴스 포스트의 내용입니다. 바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우리나라의 라면 사랑에 대한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라면 시장 규모는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거대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변화에는 꼼짝없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시장의 성장 규모가 바로 정체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고령 인구를 중심으로 라면의 소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예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먹었던 라면을 최근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횟수를 매우 줄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0이 넘다 보니까 이 건강상의 우려가 매우 커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라면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라면 제조업체들은 앞다투어서 고령 인구들의 입맛에 맞는 라면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튀기지 않은 겉면이라든지 열량을 줄인 라면, 또 미역국 맛이라든지 또 멸치국수의 맛을 가미한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해서 고령 인구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령 인구의 입맛에 맞는 라면을 개발을 해서 어르신들께서 간단하게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식사할 때마다 이 메뉴를 선정하고 또 그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쩌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저 역시 혼자 밥을 먹을 경우에는 사실 매우 큰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당시에 연세 드신 분들께서 간단하게 물을 부어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누들, 즉 라면을 즐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물을 부어서 한 끼를 해결하고 또 설거지도 필요 없고, 하지만 라면을 섭취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균형 잡힌 영양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만약 균형 잡힌 영양분의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이 시니어 라면 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운다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끼를 대체할 수 있는 라면을 한 끼의 식사로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뒷면의 영양 성분을 항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성분 표시가 저도 어떨 때는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좀 작게 되어 있습니다. 라면 제조회사에서는 좀 그 영양성분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고령 인구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어르신들께서도 가볍게 즐기실 수 있는 한 끼 대용의 라면이 점점 시장에 등장한다고 하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오랜만에 인사드린 챙겨보는 실버TV였습니다. 이전과는 다소 다른 포맷인데 괜찮으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